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세련되고 예쁜 외모를 가진 한 소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시골 아이들에게는 어딘가 도도하고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천상연의 표정엔 타인과의 단절과 알 수 없는 불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작품을 보신 분들 중에 매 회차의 인트로에 "너는 참 좋겠다" 라는 문구를 기억하시나요? 이는 작품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감정이 담긴 메시지이자 천상연을 파괴적 삶으로 몰고 간 한마디라고도 볼 수 있는데, 드라마 초입에선 그저 어린 소녀들의 귀여운 낙서로만 보여졌던 이 한 문장이 회차가 진행될수록 아주 지독하고 처절하다, 끔찍하도록 간절하다 라는 느낌을 들게 하면서 천상연이라는 존재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 밖에서 우리가 그녀를 보고 있노라면 심히 불쾌합니다. 특히 작품의 화자인 은중과의 관계를 보고 있으면 은중이 천상연 그녀를 그냥 버려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천상연은 은중을 자기 삶으로 마음대로 끌어당겼다가 밀어냈다가를 반복합니다. 은중에게 자신의 안락사 현장을 옆에서 지켜달라는 그녀의 요구는 어쩌면 굉장히 무례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분노와 질투에 못 이겨 은중을 밀어내 마음대로 관계를 단절해놓고 대뜸 찾아와 자신이 죽는 광경을 지켜봐 달라니요. 이상합니다. 집안의 가게가 무너져 대학 시절 가난한 삶을 살긴 했지만 어린 시절 부유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나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을 것만 같은 그녀인데,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충격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녀는 폭풍우 안에 존재하는 것 마냥 비일관적이고 조절되지 못하는 태도를 반복해서 드러낼까요? 애착 외상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PTSD라는 용어를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텐데, 애착 외상은 이 PTSD의 하위 범주로 그 외상의 대상이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아닌 사람일 때, 특히 나를 돌보아주는 부모일 때 발생하는 심리적 질병입니다. 흔히 가정폭력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류 말고 어떤 면에선 더 끔찍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묘하게 부모가 자식의 욕구를 반복해서 좌절시키는 경우입니다. 천상연이 그런 경우인데, 얼핏 보면 그녀는 부족함 없이 자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삶은 추운 겨울과 같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아이의 마음을 전혀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남의 딸인 은중에게는 그렇게 상냥하면서 자기 딸인 상연에게 차갑고 냉정합니다. 누군가는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나 그런 마음의 온전까지 바라는 건 사치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헷갈립니다. 천상연도 헷갈렸을 겁니다. 부족한 것 없이 사는 내가 불평불만을 얘기해도 되는 걸까? 사랑을 요구해도 되는 걸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차갑게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는 게 습관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투정 어린 마음을 드러내면 부모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심어줬을 겁니다. 너보다 힘든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어린애처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른스럽게 행동해라. 와 같이 말이죠.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상연이 자신의 마음을 요구할 때 돌아오는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었을 테고, 그 시선을 느끼지 않기 위해 그녀는 더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런데 은중을 통해 자신은 받지 못했던, 그러나 너무 받고 싶었던 따뜻한 어머니의 시선을 발견합니다. 상현에게 은중은 크나큰 질투의 대상이자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을 빼앗아간 존재이자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어머니의 사랑을 충족시켜줄 것이라 여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작품을 보면서 상현이 은중의 삶을 반복하여 회방하는 모습을 보고 답답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저도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기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지점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대로 채워져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상현은 온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었을 테고, 오히려 가까운 대상에게 거부당하는 경험을 주로 했을 텐데, 그런 개인은 자신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우선적으로 위협을 느낍니다. 상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상대가 날 또 거부할 거야, 위험해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를 우선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인은 그런 애착 외상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날 공격한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끔찍한 두려움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랑이 너무 받고 싶어 자신에게 사랑을 줄지도 모를 대상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다가가면 또 두려워 도망갑니다. 그렇게 끔찍한 지옥의 굴레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어째서 상현은 은중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을까요? 그건 작은 가능성 때문입니다.
은중의 어떤 작은 부분이 상현의 감정을 건드렸을 겁니다. 나보다 가진 게 없는 너인데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너, 나처럼 경직돼 있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괜찮은 너. 이게 딱 이렇다고 추리할 순 없지만 미약한 근거들을 찾아보자면 상현이 리코더로 자신을 때리려고 했을 때 은중은 리코더로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아냐며 상현을 다그쳤는데 그런 은중의 따뜻한 마음이 상현을 1차적으로 건드렸을 것이고 자신은 받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을 은중이 받는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나면서도 나에게는 없는 넘쳐나는 사랑이 은중에게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자신도 은중 그녀에게 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작은 가능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은중이 상현에게 상현 그녀가 바라는 100%의 사랑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상현은 자신이 받고 싶은 사랑을 은중에게 투사했다는 말입니다. 은중에 대한 상현의 갈구는 자신의 의식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 은중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갈구와 함께 사랑받고 싶은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녀에게 사랑은 여전히 위험한 경험이니까요. 그래서 작중 상현을 보고 있으면 혼자서 뭘 그렇게 애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에 충분치 못했던 자신의 초라함을 들키지 않으려 발버둥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은 괴로운 둘보다 외로운 혼자가 되는 게 낫다고 할 만큼 타인과 사랑을 나누는 게 필요하고 성가신 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이러한 현상은 슬픈 일입니다. 왜냐면 이는 대부분의 우리가 타인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이고 그러한 우리의 발달 미숙 이면에 타인과 사랑하고 연결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분열되어 있는 사회적 환경이 구축되어 버린 것 같아서입니다. 천상현은 애착 외상의 희생자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애착 외상의 희생자는 드물었습니다.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누군가가 있어도 주변 어른들, 친구들이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분열된 지금은 이러한 애착 외상의 희생자들이 그저 희생자인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본업은 청소년 상담사인데 매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될 기회는 희박해졌고 결국 이러한 개인은 외부와의 단절, 고립을 선택합니다. 괴로운 둘보다 외로운 혼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누굴 만나더라도 서로가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조절해줘야 할지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천상현처럼 자신의 초라한 밑바닥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받아들여지고 싶은 충동이 올라와 타인과 다툼이 끊이질 않거나 철저히 자기를 외부로부터 단절하려 합니다.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 더 정확히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강렬한 본능 중 하나입니다. 그 욕구가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선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연결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 존재를 하찮게 여기며 내가 뭘 잘하는지 뭐가 잘났는지 계속해서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그 인생은 최악입니다. 왜냐면 그런 증명하는 삶은 자기 존재가 초라하다는 느낌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천상현이 죽음 앞에서 은중을 찾아간 것도 결국엔 세상에 잘나가는 영화 제작자로서의 천상현이 아니라 그저 천상현 존재 자체로 수용받고 싶었기 때문에 가장 자신이 사랑받고 싶은 대상인 은중을 찾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조금씩 드러낼 수 있길, 그리고 드러난 초라함에 대한 수치심을 견디고 아마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일 테니 서로가 서로에게 닿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 심리상담사가 영화를 보는 관점 상영관이었습니다.